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 최경영 기자가 지방에서 아마 특별한 강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뜨겁게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는 남자 김민하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민하 평론가 오늘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텐션이 조금 지날수록 올라가십니까? 저는 올라가겠죠. 네. 예, 올라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부터 한 3,000분 정도가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 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어떤 이제 윤석열 최종 탄핵 선고로 이어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뭔가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결론이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일단 그런 내용을 먼저 중심적으로 다뤄보고요. 또한 어제 탄핵 선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뒷이야기, 또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자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은 할 것인지 오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헌법재판소 평의가 열리는데 한 4시 정도 끝이 나면 뭔가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준일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네. 윤석열 탄핵의 빌드업 확실히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과 뭐 받은 글 저도 뭐 별거 다 받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사실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객관적 사실들 뭐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목도를 했고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정치 어떤 정파적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을 때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는 않고요. 확실히 그런데 이제 이상기류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상기류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2심하고의 연계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거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뭐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선고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 지금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뭐 예상했던 수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이냐 뭐 각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여지는 저는 사실상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지금 뭐 이게 뭐 기각이 나오고 그리고 뭐 각하를 2명이 주장하고 기각 의견 중에서도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뭐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1명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불안감을 키우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은 훨씬 더 이제 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도 훨씬 더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은 훨씬 더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 많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본다면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파면 가능성이라는 거는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은 이 헌법재판관들, 특히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밖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가늠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을 늦추거나 이 일정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상황하고 끼워 맞추는 거 이게 최대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정이 아마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상황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 점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심판 결과를 보면 아 이거 좀 생각보다 심각한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고관여청 전문가들은 아 이게 이제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보지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까? 의외의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밖의 상황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의결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각하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이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밖에 있는, 제가 밖이라고 표현하는 건 보수 정당과 윤석열 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헌법재판소 밖이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과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혐의가 있는 건데, 다만 의결 정족수 문제는 사실은 헌법학자들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있고 저런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꼭 이 헌법재판소 박하고 주파수를 맞췄다기보다도 이런 거를 뭐 감안한 거예요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거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이것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자체적인 어떤 판단, 법리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감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다뤄야 되는 그러한 사안들은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다뤄야 되는 사안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뒤집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일정 문제, 네. 말씀드리지만 일정, 이거를 질질 끌면서 쟁점을 가지고 이런 쟁점 저런 쟁점들을 계속 거론을 하면서 일정을 가지고 질질 끄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은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김규 변호사님, 어제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 다른 의견 저런 정도로 담았으면 그냥 헌법적 또는 법률적 근거가 다 담겨 있다. 견해는 달라도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 법률가의 관점, 법률가의 선을 헌재가 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은 8대0 확실합니다. 네, 네. 이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예, 예.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아직 검사 티를 못 벗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유죄가 확실할 때 기소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네. 탄핵 소추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탄핵 파면이 확실할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윤석열을 제외하고 과거에 이진숙부터 한덕수까지 이 탄핵 소추들은 저는 기각을 예상했어요. 기각을 예상하고 감수하고 한 탄핵 소추입니다. 왜? 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모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탄핵 소추이고, 기각을 충분히 하는 쪽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덕수까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다르죠. 전 국민이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내란죄를 명백히 저지르는 것을 현행범으로 전 국민이 봤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탄핵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어떤 4차원의 벽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헌법재판관이 법적으로 실드를 치려고 하더라도 이건 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인용이 확실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일정, 앞서 평론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을 가지고 조금 장난치려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좀 뒤로 미루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조차도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이제 4월 달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서진영님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주셨는데, 진보방송 거의 다 틀린 보수방송 거의 다 맞추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이제 매우
우발적인 외부의 요건 때문에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과 우려가 있는데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진보 방송이 틀리고 보수 방송이 다 맞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다 마치고 있습니다. 다 마치고 있다. 예. 저는 자, 그럼 날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정도까지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한 3월 14일 설이 나올 때 예, 예. 그때도 사실 이유 근거가 없어요. 예.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법조 기자들이나 그냥 방송에서 맘대로 추론한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그때쯤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내비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안 되고 한 1, 2주 정도 더 늦어질 거다라고 3월 초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아니 김규 변호사님 이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네, 김규 그때 변호사님 그-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면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도 제가 틀리지 아무도 안 않다. 예? 아니 그때 저는 3월 초부터 3월 14일쯤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예. 1, 2주 정도 늦춰질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 말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예. 심지어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비난하셨을 겁니다. 예. 당신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진보 방송에서 이렇게 늦게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때 막 비난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예측을 한 게 보수 방송에서 당연히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 것인데 계속해서 기각이 될 것이다, 늦게 될 것이다, 각하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부활할 것이다, 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맞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맞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근거가 당연히 앞에 것이 없었던 것처럼 뒤에 것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이 어떤 근거가 뭐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거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양쪽에서 예를 들면 다 근거가 없이 말하는데 당연히 어느 쪽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탄핵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에 윤석열 최종 파면 선고한다. 이 부분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번 주말 아니면은 다음 주 초 정도로 봅니다. 파면 선고에 예, 대해서 예. 탄핵 선고를 한다. 4월 초 첫째 주를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재판관 퇴임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건 헌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최소한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희한하게 좀 제가 이거는 검사들 탄핵하거나 뭐 이진숙이나 이런 이진숙은 저는 찬성했습니다만 검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핵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조사라도 하고 증거라도 좀 갖추고 나서 해야지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 말 안 듣고 탄핵을 하고 오히려 저는 지금 한덕수랑 최상목을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지금 탄핵하면은 인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정작 이제 야당에서는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잘 못 보여요. 네. 예,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오히려 최상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인용될 만한 증거는 지금 모아져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내일 중에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도 있다. 뭐 주중에 발표하지 않을까. 주중에 그리고, 발표를 예, 한다는 건 늦어도 선고일 발표입니까? 아니면 선고일을. 선고일을 발표한다는 것이고 이번 주 금요일 넘어가면 모든 게 끝이다. 이제 정말로 특별한 대책을 야당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 내일 중에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에 끝내거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한다라고 보십니까? 뭐 모르죠, 솔직히. 예.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3월 14일 설에 아까 전에 김변 변호사님이 그게 이제 왜 나왔냐면은 뭐 근거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제 최종 변론하고서 걸린 기간들을 이제 추산을 해보니 대충 그 주에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미 이상징후가 이제 뭐 발견이 된 건 확실하고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KBS 라디오에 가서 수치로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날 가능성 60, 4월 첫째 주 30, 4월 둘째 주 10 이렇게 제가 이제 예상이고 이게 무슨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4월 둘째 주까지 가는 거를 배제할 수 없겠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선거가 있어서 초에 나기가 오히려 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수선해서 그것도 보궐선거 끝나고 다음 주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번 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다음 주 넘어가도 전혀 이상한 놀랍지 않다.
뭐 이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내용으로 물론 전언입니다만 뭐 헌법재판관 8위는 대체로 이번 주까지 모든 것을 끝을 내야 한다. 그것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질문 좀 드리자면 선고일이 지정된다는 것은 최종 판결문까지 완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정보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전례를 보면은 결정문을 파면 그리고 이제 기각 두 버전을 동시에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예, 이게 몇 가지만 다듬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선고 당일까지도 최종 수정은 합니다. 조금씩 뭐 다듬고 하는 부분. 그렇지만 대강의 것들은 저는 탄핵 선고일을 지정할 때쯤 되면은 사실상 거의 다 나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일 지정이라는 게 내부 규정에 의하면 최종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정말로 자꾸 정도 바꾸는 것 외에는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마 선고일이 발표되거나 늦어도 내일 정도에 발표된다면 뭐 금요일이 되든 어느 시점에 윤석열 파면이 거의 확정적으로 갈 것이다.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지금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요즘 배가 부를 정도로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좀 우리가 예상하고 언제까지 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왜 하지 않느냐, 왜 진보 쪽에 있는 인사들은 희망회로만 돌리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느냐 이런 비판은 혹시 받지 않습니까? 뭐 온갖 비난을 받죠 당연히 예. 평론가.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이름이 알려지거나 뭐 인기가 많거나 여기저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욕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적은 욕을 받습니다. 일단 뭐 알아야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욕을 많이 안 하시고. 근데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서 윤석열 탄핵 뭐 기각됩니다. 윤석열 부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 안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예? 이 구독자분들이 답답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답답하시니까,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상되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집에 가면 걱정되죠. 그리고 뭐 여기 이 방송하는 와중에도 막 속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걱정하겠습니까? 여기 구독자분들 그리고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윤석열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면 기각이라든가 각하라든가 이렇게 전제를 해봤을 때 어떤 논리로 각하를 시키고 어떤 논리로 기각을 시킬 것이냐를 따져보면은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우리가 아무리 이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무슨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쓴다 어떤 뭐 이 완전히 나는 미쳤다 나는 정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서는 쓴다 라고 할지라도 이 논리를 쓰기가 어렵다 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이게 뭐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무슨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 위반이어서 각하이다. 이런 결론은 나오는 것은 매우 이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기각 논리에 있어서도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8대 0의 어떤 그러한 결론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일정에 있어서만 계속해서 거의 아까도 이제 결정문은 계속해서 뭐 거의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런데 이 쟁점을 한 번 더 우리가 논의해 봅시다라든지 그런데 이 쟁점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어깃장을 논다거나 이런 상황일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2심 이 선거법 2심 선거 이후까지 결론을 미룬다든지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지체를 시켜서 뭐 4월 18일까지 간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죠. 뭐 그걸 넘어서서 두 사람을 임명하고 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이 이제 되지 않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6일 선고가 뭐 유죄 판결이 만약에 나왔다고 할 경우에 그냥 둘 다 보내버리자. 윤석열 아웃이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최대한 끌 만큼 끌어버려라 라는 작전이 정말로 절차적으로 의기장을 놔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이 신문 내 가보면 알겠죠 어떻게 나올지. 예, 예. 근데 지금 그 당사자 재판관들 빼놓고는 그 결과를 누가 알겠어요? 헌재 재판관이라고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면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법원 선고까지는 3개월이 나오니까 최대한 이제 그 기간을 좀 붙이려고 하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나오는 얘기도로는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이거를 선고를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뭐 빨리 할 수도 있다. 뭐 이것도 다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재명 2심은 날짜가 잡혔는데 윤석열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안 잡혔다라는 거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4월 18일을 넘길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이번 주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3월을 넘기는 거를 국민들이 용인을 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여론이 많이 들끓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로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뭐가 됐든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을 헌재가 이제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국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거가 지금 불확실성 해소가 안 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받는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네. 모든 투자 결정은 다 지금 해외 투자 결정은 다 홀딩돼 있고 그리고 지금 무슨 소위 말하는 건 지자체나 이런 광급공사들도 지금 발주를 안 해요. 경제가 엉망이 된 게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 판단을 안 하거든요. 모든 거를 지금 대선 이후나 어쨌든 탄핵 이후로 밀어놨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지금 정치적 고려도 적당히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 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이제 당위적 비판,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게 분노의 정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질 정도가 아니고 백두산만큼 많이 쌓여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현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짚어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눠 볼 텐데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한덕수가 할 거냐 말 거냐. 어저께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짧게 대답한 내용 보시면서 현안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저런 대답이 김기현 변호사 이제 임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기서도 또 이제 간보고 그냥 관료 특유의 그냥 모호한 답변을 살아 돌아왔으니까 넘어가는 지 마음대로 또 해도 됩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덕수 기각을 하긴 했는데요.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헌 위법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확실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5명이 이제 위헌 위법이라고 했고 1명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1명도 아니라고 한 이유가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루 줬다 하루 시간을 하루 주고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위법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고의가 좀 부족해서 이게 기각이라는 거지 그게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도 있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이거 즉각적으로 임명을 안 하면 그대로 이제 이거는 빼박 위헌 위법이 되는 네. 거고 중대한 파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회에서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일종의 그 기간 통첩을 주는 거죠. 최후 통첩. 언제까지 임명해라. 안 하면 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결의안을 내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럼 탄핵하면은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자, 김남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임명은 일단 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겠죠. 임명을 안 안 한다는 합니까? 얘기 아닙니까 저게? 임명을 안 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최후 통첩을 한다. 그리고 이 언론에 나온 한덕수 총리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총리 쪽 의중이 어떻다더라라고 하는 뭐 이 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임명 안 한다. 그게 이제 입장이라는 그러한 보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하고 입장을 계속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원팀으로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 원팀의 입장을 한 번 뒤집었다가 그 3명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명 임명했다가 한 번 크게 하여튼 혼나고 한 번 크게 곤란했다가 그 이후에 절대 그 선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지금 윤석열 측의 입장은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뭐냐?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그 저쪽 팀의 입장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상대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면은 그 입장은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임명할 리 만무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들고 나왔습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간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의 논리에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었는데 기각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맞는 얘기든 틀리든 간에 네. 그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임명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국민의힘은. 그 틀린 얘기죠. 네. 오히려 탄핵 소추한 그 탄핵 이 심판 이 기각의 내용을 보더라도 오히려 그걸 보면 임명하지 않으면 위법인 것인데, 하지만 기각됐으니까 임명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우기고 있기 때문에 임명은 이제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김기현 변호사 말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임명해라라고 요구한 다음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럼 탄핵을 또 해야지 별 수 있는 거냐. 다만 이제 정치적 부담이 이제는 있겠죠.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만은 그 정치적 부담에 있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원리 원칙으로 보면은 최상목이건 한덕수건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이 국회에서 국회 몫을 선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전례를 지금 2개나 그냥 남겨버리면 이후에 그러면 또 어떤 법꾸라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헌법재판관은 이러한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했음에도 그냥 계속 나는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내가 종국적으로 임명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저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당분간은 임명 안 하려고요. 이것이 용납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고려사항이 있다. 혹시라도 부담도 생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덕수가 버티게 좀 하면. 냉정하게 보면은 예.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탄핵 카드도,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게 2가지 정도의 이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초반에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경고용 의 이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 왜 그러니까 순리대로 안 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제 아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퇴를 안 해?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일방주의에 대한 어떤 견제용, 경고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실리를 챙기는 탄핵의 대표적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임명되자마자 바로 이제 MBC 방송 장악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정지시켜. 그러면은 어쨌든 한 몇 달 걸릴 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보고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를 탄핵을 하는 게 둘 중에 이제 어느 거에 해당돼?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느냐? 한덕수 저도 굉장히 많이 비판해왔고 최상목도 그렇고 왜 마은혁을 임명 안 하냐? 법치주의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를 만약에 탄핵을 할 경우에 그러면 마은혁이 임명이 되느냐? 최상목도 임명을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최상목을 탄핵을 하면은 그러면 다시 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그러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텐데 그런 임명할 거냐?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냥 윤석열 탄핵 심판이 먼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 마은혁 그 절차를 밟는 요 과정에서 사실은 굳이 실익이 있을 거냐 지금.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러면은 저기가 김복형의 이제 주장대로 그러면 충분히 상당한 기간을 숙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느냐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탄핵 카드를 쓸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바로 어제 노종면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제 복귀한 날 바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탄핵을 하면은 그러면 헌재에서 보기에 충분하게 이게 시간이 주어지고 정말로
죽어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할 근거가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면 자, 탄핵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 헌법재판소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마흔역 임명하라고 헌재에서 결정까지 했는데도 하고 있지 않는 한덕수를 자, 수단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결국 그들이 결정한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윤석열 탄핵 심판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저는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윤석열은 8대 0으로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일수록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또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실익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더 단기적으로는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 길게 봐야 돼요. 헌법적 우리 지금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헌법적 질서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사극에서도 보면 우리 종묘 사직을 뭐 수호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덕수를 저는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임명할 시간을 주고 최후 통첩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은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선례를 우리가 남기게 되면 미래에 대통령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탄핵되지 않는다라는 나쁜 선례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원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 의견하고 김규현 변호사 의견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핵을 해서 실익이 지금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마은혁을 임명을 하는 게 지금 그 윤석열 측이나 한덕수 쪽에서 보면은 탄핵 심판에 마은혁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더 탄핵 인용될 가능성은 높게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은혁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그냥 정세로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을 안 했을 때는 한덕수 탄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고려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충분히 이런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 상황까지를 만들어줘야지. 왜냐하면은 지금 9번 다 기각됐어요. 저는 필요한 판단도 있었다고 봅니다. 좀 무리한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을 했어야 되나? 굳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한 어떤 이런 비판들만 지금 더 늘린 거거든요. 사실 이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검찰총장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검사들 몇 명까지 딸려가지고 다 이거 탄핵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도요 하려면은 완전히 인용이 될 정도까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설프게 했다가 또 기각되면은 이거는 면죄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반대합니다. 이거 기각될 가능성 높거든요. 아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징계를 하든지 심우정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매조지를 짓는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자, 상대는 무지막지하게 불법적으로 그리고 상상 초월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존중하자, 상황을 고려하자,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 그들의 페이스대로 다 말려 들어가서 지금 제대로 예측되는 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다라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하게 맞대응하면서 정말 전쟁하듯이 민주당이 좀 붙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견도 뭐 일리 있는데 그런 의견대로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부지법을 우리가 때려 부셔야 됩니다. 가가지고 예. 서부지법도 부시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을 죽이네 살리네 이제 이렇게 가야죠. 이 민주당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 수단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뭐 탄핵을 불탄핵을 시키자라고 한다든지 정말로 전면전의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법과 이제 절차는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을 이제 부셔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을 부셔버리는 것까지는 못하니까. 예.
이제 그 이제 외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 제도적인 수단을 고려하는 게 법과 원칙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법과 원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꼭 상대는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뭐 선비처럼 뭐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선비처럼 안 하면 뭘 합니까? 물어보면은 결국 말씀하시는 것도 다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를 할 수 없도록 다 탄핵을 해서 날려버려야죠. 그 탄핵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법에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제도적인 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말에 안 맞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네. 먼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술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더라도 전술의 문제인 것이고 그 전술의 문제에서 뭘 따져야 되는 것이냐라면은 종국적으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선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탄핵의 문제, 줄 탄핵이라느니 뭐라느니 이런 것의 어떤 정치적 효과 이런 것들을 지금 왜 고민하는 겁니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와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가 없으면 지금까지 줄 탄핵 왜 했습니까? 이 여러 가지 연속된 탄핵들을 그냥 하자. 이거 뭐 예를 들면은 한덕수 총리 탄핵도 사실은 이게 기각 가능성이 그때 할 때는 그러면 야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제로야 라고 생각하고 했느냐? 아니죠.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야 된다. 왜냐면은 첫째로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급했고 윤석열이 이거 불법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급박한 사정들이 있었고 그때도 국무회의에 그 당시에 관계한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켜서 일단은 다 정지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그때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국무회의를 다 정지시켰을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여파,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수권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덕수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한덕수 탄핵이 결국은 뭘로 이어졌느냐. 최상목 부총리가 왜 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왜 임명했겠습니까? 그 자기 탄핵될까봐 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탄핵되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이 경제라든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실 때 아무런 고려 없이 이제 했느냐? 그렇지 않고 전술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걸 같이 고려해서 평가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올바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이제 탄핵 선고는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전제를 일단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도발적으로 질문을 김준일 평론가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번 주 내일 다음 주 초에 윤석열이 파면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60일 안으로 치러져야 하는데 대선에 대한 일정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 이럴 가능성도 있다. 26일 날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가정이긴 하지만 가정이 예. 많아가지고 일단은 몇 가지 수치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 2심의 이제 결과와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아니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은 상황이 그냥 클리어예요. 뭐 완벽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예.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일단 유죄가 나올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2심에서 대법까지의 선고가 나기까지 기일이 73.2일이었어. 73일 평균. 그러니까 2달 반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냐 아니면 다다음 주냐 윤석열 탄핵 선고가 심판인 선고가 이제 나으냐에 따라서 그 기간에 대선 즈음이거나 뭐 전후거나 약간 요 정도의 통상적인 거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2심이 끝나면요. 2심이 판결문을 송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되고요. 상고장을 접수한 후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 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은 상고인은 1호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차들을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이 시간만 따져도 한 2달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달 정도 걸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 대법원의 선고 여부를 둘러싸고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힘에서는 대선 전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할 테고, 뭐 민주당에서는 선고하면 안 된다라고 할 테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 뭐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100만 원 이하나 무죄가 나오면은 이런 논쟁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전에 뉴스타파의 이범준 기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쓴 건데, 대선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공고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법을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기 위해서 그냥 공고 안 해나?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덕수가 지금 마흔여고 임명 안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탄핵해야죠. 그러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탄핵을 했는데 최상목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최상목도 그걸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임명권 자체가 요직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헌재에서 살아왔습니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를 하지 않는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공고하라고 압박을 넣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탄핵을 한다. 그러면 탄핵 심판 다시 갔다가 오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런 이제 우려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고 남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법을 어기는 짓을 밥 먹듯이 그냥 겁 없이 합니까?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래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위정자들이 법을 잘 지키겠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략적인 면모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한산 거 보면은 적이 사거리에 명확하게 들어올 때까지 절대 발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발포를 해서 일거에 쓸어버리죠. 근데 불안하다는 이유로, 적이 코앞에 왔는데 안 쏘고 뭐하냐라는 이유로 원균이 먼저 발포를 해버리죠. 그 원균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들은 뭐 법도 안 지키고 필사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하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확실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떤 불안감에 휩싸여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압박감이나 목소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확실하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난사를 해버린 바람에 저쪽에서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공격을 해올 빌미를 준 걸 수도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수처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수사에 있어서. 그 관련돼서 구속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법제도적으로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도 검찰을 못 믿는다는 이유로 공수처로 빨리 넘기라고 민주진영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고, 심우정 저는 일부러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다고 그냥 윤석열만 공수처로 넘겨버렸죠. 그리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구속 취소까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냉정하게 차갑게 생각을 해서 저쪽한테 어떤 빌미도 주지 않을 정도로 법적으로 잘 준비를 해갖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가 공고를 또 안 한다, 아니면 뭐 마흔여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 헌재 판결문 잘 분석을 좀 해봐요. 그거 위법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탄핵을 한 것이 기각의 아주 핵심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에 대해서 그거를 숙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통첩을 하고 난 다음에 탄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직무유기로 고발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공수처가 이런 건 직무유기가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숙고할 만한 시간을 부여한 다음에도 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죄가 됩니다.
그럼 공수처에 고발해가지고 공수처가 한덕수나 최상목을 체포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속 버티기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줄줄이 예. 이렇게 가면. 제가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보론으로 좀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보면은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는 60일 안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공고 안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얘기한 거 저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탄핵을 계속 한덕수 탄핵을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탄핵을 하면은 이 사람을 진짜로 파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탄핵을 해가지고 실익이 있던지 지금. 그러니까 긴급하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은혁은 임명 안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탄핵을 하면은 확실히 저기가 한덕수가 파면이 될 것이냐 그거를 김규현 변호사도 지금 회의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확실하게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대선을 선거일을 공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요 파면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무한정 노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파면해야 되는 거야 한덕수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봐야 된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목숨 근데 이제 걸고 싸우는 쪽에서 예, 보면 자 한덕수 그- 파면인데 그 선거일을 공고를 안 하는 상황까지 가면 예. 그때가 되면 혁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 국민들이 혁명이 뭔지를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거일을 공고하는 것은 대통령이거나 보궐에 대한 거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안 하면은 그리고 그 일부러 안 하는 게 지금 정권 차원에서 그냥 일부러 안 하는 게 방침으로 딱 서는 거면은 그럼 답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탄핵을 하고 뭐 긴급 체포를 하고 직무유기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정권 차원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리고 이 논란 처음 있는 논란이 심지어 아닙니다. 박근혜 때 똑같은 논란이 아마 다 잊었는데 우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황교안이 권한대행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빨리 이거를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처럼 굽니다. 안 할 것처럼 굽니다. 그때는 이제 논란이 어떻게 됐냐면은 본인이 대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빨리 공고해라. 본인이 대선 나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이 얘기를 공고를 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원래 이 조항대로 하면은 그냥 권한대행이 기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언제 선거일을 하는지 공고를 하면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공고를 해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려면 사실은 선거일은 본인이 공고를 하면 되지만 선거를 하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예산도 배정해야 되고 갑자기 해야 되는 선거니까 예산도 배정해야 되고 뭐 임시 휴일도 지정해야 되고 또 이 선거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이 인력 배정도 해야 되고 국무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일은 공고할 수 있는데 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돼요. 결국은 거기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그때 박근혜 탄핵 때 보면은 황교안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거를 준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윤석열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윤석열 쪽에서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결국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임명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최상목을 못 믿는 거예요. 윤석열 쪽에서는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하면 국무위원 중에 몇 명을 사퇴를 시켜가지고 국무회의를 못 열게 만들자. 국무회의를 못 열게 만들면 대선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은혁 임명은 대선을 못하는 상황으로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을 못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은혁 임명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쪽에서. 그러면 작정하고 이렇게 가면 즉 계속 예를 들면은 직무유기야 위헌이야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선거일 공고를 하도록 만들게 하더라도 윤석열 쪽에서 뭔가를 막 주장을 해가지고 국무위원 일부를 막 사퇴를 시키거나 해서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못 열게 만든다. 그러면 또 대선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든지를 우겨서 이 대선을 못하게 만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그러면은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뭐
이 대선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대선을 할 수밖에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 예. 그게 이제 시민혁명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결국 그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자, 제가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질문을 김규미 의원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유죄의 강도가 아주 세게 나왔어요. 자,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선고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그렇게 받아서 자, 대선 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한덕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주당 지금 후보, 유력 후보가 혹시라도 대선을 치르는 중에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와버리면 대통령 자격이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기에 국힘이나 또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거 원래 이렇게 하면 윤석열의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국론분열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실제로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던져 놓고는 한덕수는 빠져버린다. 왜냐하면 한덕수는 이번에 이렇게 하고도 사법 처리를 받을 게 뻔한데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빌미를 찾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좀 질문을 제가 좀 과격하게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사퇴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잘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탄핵 사유가 되는데요. 아, 탄핵 사유가 되는데 대선은 또 못 치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간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그건 왜냐면 너무 재산목도- 가정적인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저는 무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보고 예, 있어서 그 가정의 가정이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꾸 논의를 하는 게 국민적인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예. 질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론입니다. 네. 예, 충분한 시간, 상당히 숙고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줘서 최후 통첩을 하고 그것을 어기면 탄핵을 한다. 그리고 고발을 해서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구속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원칙론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모든 수단이 만약에 다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법이 다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면 초법적인 상황인데 뭐 그럼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자연법으로 돌아가서 혁명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하도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상상 초월의 짓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가정의 가정을 해서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가 지금 대비책을 잘못 세워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제대로 근데 대비하자. 저는 지금까지 소위 뭐 줄탄핵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정치력을 많이 깎아먹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저는 오히려 그 불안감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이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사거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난사를 해버리면은 적을 사살할 수도 없고 우리 탄약만 낭비하는 결과가 네.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이 처한 형국이 지금 그 꼴이다라는 거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불안감을 너무 자극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득세를 하면서 어떤 좀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잃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지금 더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뭔가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뭔가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좀 촉발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필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배 여사님 말씀 들어보면 오늘 그런 이제 꾸지람이 저에게 딱 적용이 되어서 저도 이런 불안감을 좀 없애야 되겠다는 쪽으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상황이 엄중한지라 이런 생각까지 제가 이제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로 세 분의 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가 다음 주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고일은 이번 주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불안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기각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윤석열 예, 대통령에 예. 대해서 저는 가능성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고 김준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김변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은 헌재가 지금 뭐 탄핵 때 줄 기각했잖아요. 예. 사실 예측 가능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예. 예측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게 법은 위반했으나
파면할 정도 상당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헌재가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원래 헌재는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뭐 한덕수도 이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대충 이 정도 나오겠구나 생각했고 이 정도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저는 뭐 그거는 뭐 이제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김민하 평론가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저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8대 0이다. 네. 계속해서 똑같이 주장을 해왔는데 다만 한덕수의 탄핵 심판 요 결과는 저는 다소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 5명이 기각을 주장한 것 중에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이견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4명에 대해서 그런 논리로 기각시킬 것이다 예상했는데. 요 3명의 보수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각하를 주장한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명의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하리라고는 조금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각하는 뭐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봤지만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딱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8대 0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들은 자, 어떻습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결론은 이미 나 있다.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10,000분 정도 가까이 계속 방송 봐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 방송 오랜만에 진행하는데 좋아요도 많이 누르지 않고 보시네요. 역대 용사들은 할 때 좋아요 계속 누르라고 요청드리는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년 기자 내일 다시 진행을 하실 테니까요. 제가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대타로 나왔는데 여러분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가정에서 인터넷 그리고 정수기 휴대폰 교체할 때가 되면 스픽스 광고 저렇게 열심히 해주는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 검색하시면 최대 108만 원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교원 보장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50%까지 보장을 해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꼭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은 지인 추천해 주실 때 더 많은 상품도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산삼순백 광고하겠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순100입니다.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톨 없이 이슬 먹고 키운 것인데요. 자, 지금 7년간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시면 구매 후기가 무려 15,000건 정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필요하신 분들, 봄철 먼지와 그리고 미세먼지에 건강 유지하실 분들 산삼순백 3월에는 1+1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네이버 검색으로 산삼순백 꼭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1666-1080입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본색 김기현 변호사님,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